이, 왜 안 이건, 돼? 이건 좀 낫네. 쏘리. 디스코드는 안 되는 걸로. 아, 스카이프를 어떻게 좀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써도 참. 이만한 게 없어. 다들, 뭐, 아휴. 이만한 게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망할 마속 영향력을 좀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는구만. 에어컨 소리가 마이크에 녹음이 돼. 아, 인생. 오케이. 나나나. 이번에 녹음 안 까먹었지? 젠장. 하고 있어 지금. 아니, 왜, 아휴. 아, 진짜. 오케이. 예. 들리시나요? 네. 네. 아우, 짜증나. 근데, 훨씬 잘 되는 것 같다. 근데, 호러요에 좀 하울링 있다? 내가? 호러요인지 아니면, 진영님일 수도 있어요. 뭔가 하울링 있어요. 그래요? 네, 하울링이 살짝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편집할 때도 누가 하울링이 너무 세갖고 힘들었는데. 그럼 포기했지. 힘들었다기보다. 지금도 그래요? 좀 나아요. 이게 근데, 네. 잠깐만. 지금 또 내 목소리가 하울링이 들리네. 너야. 아니, 내 목소리가 남의 거기서 아웃풋에서 또 나오는 거라고. 그래? 내 그럼 목소리. 일단 내가 마이크를 꺼볼게. 마이크를. 말씀해보세요, 지현님. 네네. 지금 괜찮나요? 소리? 네. 호러요인 것 같아. 나야? 뭔가 셋업이 어디선가에서 뭐 마이크 두 개를 다 써서 그런가? 말씀 하여튼 그럴 리가. 그러면 하고 뭐 일단은 계신가요? 다들 녹음하는 메인 마이크에만 영향이 없으면 뭐 상관없으니까. 내가 하울링의 원인이라고? 그래라. 그렇다 칩시다. 이거 오늘 왠지 그거를 생방송을 안 하는 게 천만 다행인지도 모르겠다. 이것만으로도 이 정도로 아슬아슬한데 켰다가는 난리 날 뻔했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이맥도 이제 지금 이제 아예 보냈어요. 들리지 아이맥을. 않는 지경에 이제 이르렀네요. 드디어. 그래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음 주부터는 좀 사정이 어느 정도. 그리고 뭐지? 그게 있구나. 거기에 그 팟캐스트 마이크도 그쪽에 있구나. 이제 이 아이패드 마이크 생활을 청산을 드디어 할 수 있겠어요. 호르이 두고 왔어? 아예 한국에 그 마이크? 뭐 옛날에 뭐, 트위치 마이크, 방송한다고 그거 커서 못 들고 왔어. 그냥 내가 쓰는 거 하나 사. 블루에 뭐였지? 예티 말고 스노우볼. 그냥 뭐 큰 거 사긴 좀 그렇고 지금 뭐 여기 오래 있는 것도 아닌데 또 예티를 하나 또 사긴 좀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 하나 사. 어쩔 수 없지 뭐. 예. 닥터물러님도 마이크 하나 괜찮은 거 언제까지 아이폰으로 의존만 하실 겁니까? 이게 무슨 셋업이야 이게 지금 셋업이 오디오 녹음 셋업이 되게 괴랄해서 하나 찍어야지. 이제 아마 이 셋업에다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마 이게 아마 녹음 전용 셋업일 거고 이제 녹음 방송할 때만 셋업일 거고 아마 이제 그거는 뭐 그거대로 나가는 거고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이맥으로 이제 막 두 대 막 아이패드랑 맥북이랑 같이 쓸 필요 없이 이제 아이맥으로 그냥 다 마이크로 생방송 하면서 녹음도 바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부터는. 지금은 뭐냐 얘랑 맥북이랑 지금 맥북으로 지금 방송하고 그거 하고 아이패드를 하고 있으니까 늘 그랬으니 뭐 언제 가셔야 된댔죠? 슬슬 시작을 해야겠죠? 네. 예.
밖에서 또 그걸 파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데. 재활용용품 파는 듯한. 맞아요. 삽니다, 이거. 저분을 제가 쫓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님. 그러면, 예,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시작을 할게요. 뭐였지? 저희가, 오늘은 녹음 방송만 진행을 하게 돼서요. 그래서 생방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세인트루이스에 와 있어요. 제 옛날 짐을 뉴욕으로 보낸다고 다시 잠깐 왔는데, 이제 예전 집은 이제 다 치우고, 이제 부동산에 키도 반납했고, 그래서 다 끝났고, 이제 호텔에 왔는데, 역시나 오자마자 온갖 인터넷 문제가,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아예 터미널로 핑을 지금 유심히 쳐다보면서 하고 있어요. 언제 또 이게 또 튀어 올라갈지를 몰라서 하여튼 오늘은 할 얘기가 그러니까 가지수는 별로 안 많은데 각자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럴까요? 예 하나는 굉장히 많아요. 확실하네. 그건 확실해. 아, 하나는 많아요. 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는 아니고요. 몇 주 전에 이은 팔로우업인데, 저희가 지지난주였나요? 3주 전이었나요? 사실 기억이 아주 막 잘 나진 않는데, 이제 미국에서 망중립성 법안이 폐기가 됐고, 그러자마자 AT&T가 이제 타임워너와의 합병을 이제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젠가요, 그저껜가 이제 미 법무부가 다시 한번 항소장을 제출을 하면서 AT&T의 타임워너 인수를 막겠다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저랑 이제 호로요이 아저씨는 이제 그걸 존 올리버를 자주 보죠. 라스트 윅 투나잇 윗 존 올리버를 자주 보는데 지난번에 보셨어요, 그거? 뭐지? 자기네들 AT&T 인수됐다면서 하는 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아, 그래요? 그럼 싫어했겠죠. 왜냐면, 기업들이 너무 큰 얘기를 하면서, AT&T가 뭐, 타임워너를 살려고 하던 당시에, 그때 존 올리버가, 너는 AT&T 당신네는 내 아빠가 될 수 없어. 이렇게 깠던 분인데, 하여튼, 근데, 아빠가 되었어요. 어떡할 거예요, 이제? 아빠가 그랬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때, 갑자기 이제 느린 인터넷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느린 인터넷의 대명사인 AT&T, 그리고 AT&T, 미국에서 가장 최악의 명성을 달리고 있는 기업이자,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저희 모기업이에요. 안녕, 여러분. 저희 아마 방송 끝날 것 같아요. You could be cut off from high-speed internet, although that could actually be a huge opportunity for the finest purveyors of shitty low-speed internet. I'm talking, of course, about AT&T, one of America's least popular corporations, and also, as of this week, our parent company. So, goodbye, everyone. It's been fun. 실제로 그러셨는데, 끝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실제로 AT&T가 HBO를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약간 넷플릭스 비슷하게 만들려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원래 HBO는 이제 원래 유료 케이블 업체였죠. 그래서 이제 케이블 채널인데 광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익 100%가 이제 수신료에서 나오거든요. 예. 수신료에서 나오고 또 특징이 완전 다양하게 드라마를 만들기보다는 소수의 아주 비싼 드라마들을 많이 만들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것도 뭔가 있었고, 더 많이 들었다 싶으면 HBO예요. 왕자의 게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요즘 왕자의 웨스트월드. 게임은 진짜 돈을 발랐죠, 그냥. 네, 이 아저씨 왕자의 게임 엄청 좋아해요. 돈을 그냥 발랐어요, 그 드라마는. 웨스트월드도 되게 재밌다는데 저는 왕자의 게임은 모르겠고 웨스트월드는 언제 한번 볼 그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HBO가 그래서 좀 약간 AT&T가 얘를 좀 스트리밍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아빠가 시킨 대로 해야죠.
아, 예. 근데 아마 이제 이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왜 이제 AT&T가 타임워너 인수를 이제 법무부가 막으려고 하는 거는 뭐 이런 물론 반독점 이런 것도 있겠죠. 반독점도 있겠는데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트럼프가 CNN을 그렇게 싫어해요. 페이크 뉴스. 그러면서 페이크 보는 뉴스가 팍스 뉴스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팍스 뉴스는 얘기 안 되겠다. 뭐 거기랑 비슷해요. 빨간 네. TV. 빨간 TV, 빨갱이 TV. 네. 빨갱이 창이 남빨갱이, 들추고 다니는 빨갱이 TV요. 예, 거기랑 진짜 똑같아요. 그렇게만 얘기합시다. 하여튼, 네. 그래서, 좀,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재밌게도. 그래서, 실제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거겠죠. 설마 진짜 그러겠어. 근데 사실 트럼프라서 실제 그럴 것 같아서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요번에 AT&T가 타임워너 인수하자마자, 이제, 모든 기본료를 한 2배 정도 인상을 했대요. 이제 모든 핸드폰 그거에. 기본료를 2배 인상인데, 그게 고작 한 80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한 1,000원 정도 오른 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많이 오른 것 같네. 근데 이게 9억 달러를 벌어들인다 그러던가 그랬어요. 워낙에 이제 규모가 크니까 장난 아니죠. 네. AT&T가 지금 구독자래. 가입자가 억 단위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곳이었구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SKT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데인데 거기 이제 이게 쪽수가 내밀지도 못해요. 물론 이제 중국으로 하면 이제 거긴 또 다른 3배 하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또 중국으로 가면 이제 중국은 또 이제 거의 10억 단위로 나오겠지만 어찌됐든 그거는 거기는 좀 논외로 하죠. 거기는 네. 너무 답이 안 나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게 되게 흥미롭게 흘러갈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와는 별개로 왕중립성 이미 죽은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진짜 물론 미치겠네. 이제 주 단위에서는 좀 살려보겠다고 하고는 있는데 예, 연방 차원에서는 시정부에서는 이제 이게 왜냐면 미국은 되게 특이한 게 이제 특히 주마다 또 자치권이 꽤 세요. 우리나라 갑자기 왜 경상남도로 예를 들지? 하여튼 어쨌든 경상도나 이런 우리나라 자치단체보다 이런 자치권이 훨씬 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의 거기는 나라 이름 자체가 유나이티드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이념 이원제가 생기게 된 게 결국은 그거예요. 이제 강력한 중앙 정부 대 이제 강력한 자치. 그래서 강력한 주 이걸로 이 차이점을 두고 이제 결국은 탄생된 게 이제 이 지금의 공화당과 민주당. 물론 이제 그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요. 서로? 네. 서로. 예. 그래서, 그게 이유였어요. 시작은 그게 이유였는데, 지금이야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도통 알 길은 없죠.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네, 왕중립성은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아이고, 그래요.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물 좀 가져올게요. 말을 많이 하니까 물이 필요해서. 하여튼, 네. 그러면 다음 얘기는 이제 이번 주 초였나요? 이제 이번 주 초에 나온 이제 서피스 고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이제 10인치 대 이런 제품군을 계속 내놓긴 했었어요. 예전에 서피스 3가 그랬고, 약간 그 라인업의 이제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여기다가 이미 이제 서피스 프로라고 이제 서피스 프로도 이제 뒤에 숫자가 빠진 마당에 여기다가 서피스 4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서피스 고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냥 서피스라 하면 되지. 뭐가 문제인 거야.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서피스 고로 해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아마 좀 아이패드를 쫓아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사실 좀 헷갈리긴 해요.
그 10인치 사이즈고 뭐 $400 399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그 되게 특이해요. 펜티엄 골드라는 참 특이한 프로세서를 달았어요. 뭐 처음 생판 그러니까 물론 참 네이밍부터 싸 보이지 않나요? 예전 같으면 예전에 골드 이러면 뭔가 좋아 보이는데 요즘 시대에는 골드라고 하니까 뭔가 신뢰감이 확 하락하는 그런 네이밍. 맥심 모카 골드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펜티엄 골드라는 게 혹시 기념님이 아시나요? 이게 대체 정체가 뭔지? 이 프로세서가? 펜티엄 골드가 뭐 그냥 정체가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인텔 프로세서예요. 그냥 걔네들 네이밍이 그건 네이밍이 그렇겠죠. 그냥 그 뭐 골드, 실버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아톰인가요, 혹시 이게 그러면? 아니요. 그냥 일반 그 프로세서예요. 그러니까 카비레이크 펜티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냥 거기다가 그거 가지고 이제 되게 그거- 디튠 이런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런 거죠. 이거를 왜냐면 낮출 대로 지금- 낮춰서 예. 1.6으로 돌리는 게 네. 골드다. 이게 클럭 수가 이제 1.6GHz인데 더 골 때리는 건 터보 부스트가 없더라고요. 네. 이거 성능 괜찮아요? 요즘 시대에? 이 정도면 솔직히 한국에서 액티브엑스 돌리다가도 뻗을 것 같은데요? 물 마시다 뿜을 뻔했어. 요즘 네. 한국 액티브엑스 장난 아니에요. 그거 그 사양이 제 카비레이크 7,200유로도 가끔씩 벅차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각 그런 회사마다 저희 회사에도 있대요. 한국에 그 액티브엑스 재물이라고 그 액티브엑스 전용 재물 컴퓨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그 모든 온갖 재물 컴퓨터. 더러운 떡상 다 설치해놓고 이제 뭐 사실 저 덕이어 있을 때도 있었는데 이게 연말정산 이런 거 할 때 이제 액티브엑스 떡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그 연말정산은 그냥 그 컴퓨터로 다 처리하는 거죠. 어차피 거기에 이제 온갖 쓰레기가 다 깔려 있으니까. 진짜 그거 보고 진짜.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제 컴퓨터가 윈도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하고 가끔씩 구라 제거기라는 게 있어요. 구라 제거기. 구라 제거기로 싹 돌리고 그래도 결국에 쌓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밀어야 돼요. 참 이럴 땐 맥이라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는 맥에도 깔아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아마 그런 거는 만약에 맥을 쓰면 차라리 그냥 가상 머신에다 가둬놓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재물용 가상 머신 이런 거. 차라리 그게 낫지. 그것 때문에 제일 빡쳤던 게 재물용. 제가 이제 보험을 들려고 운전 경력 기록을 뽑으려고 경찰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재앙의 시작이다. 엄청나게 많이 깔아서 일단 빡쳤어요. 일단 1차적으로. 안 그래도 미국 간 인터넷 느려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깔아서 뽑으려고 하니까 프린터가 직접 연결된 상태에서만 뽑을 수 있더라고요. 엥? 맞아. 뭐 이상한 제한 있어, 걔네들. 그런데 지금 제 주변에 제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프린터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 컴퓨터에 갔어요. 학교 컴퓨터에서 이제 액티브엑스를 깔려니까 이제 권한이 없네? 그렇지. 액티브엑스를 권한을 줄 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보험사한테 사정사정해. 야, 이거 못 뽑으니까 내가 일단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좀 봐줘. 차라리 스캐너 앱 이런 그래서 것도 못 쓰겠구나, 그러니까- LCD라. 예. 프린트도 안 돼요. 프린트 스크린도 안 먹혀가지고. 오야. 그래가지고 대단하네.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아니, 사진 설명해가지고 좀 아니, 봐줘라.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해서 그게 그렇게 보안이 그렇게 세야 돼요? 나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그 정도로 아니, 셀 사안인가? 아니 제가 10년 무사고라는 걸 지금 증명하겠다는데 그게 뭐 보안이 필요한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주민등록번호가 찍혀있긴 하지만, 예, 뭐, 그거는 그렇다만, 뭐. 어차피 그거 공공재잖아요, 이제. 야. 자, 그러면 왜 모든 거 왜 공공재로 귀결되냐, 이게. 나 진짜.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네. 계속 서피스 얘기로 하면 네, 그래서 하여튼 일단 펜티엄 골드 하여튼 사실 CPU 성능부터 불안불안하지만 그건 넘어가고 그다음에 기본형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4기가 램이고요.
그러고 64기가 SSD도 아니고 eMMC 메모리. 이게 설마 제가 그 생각하는 마이크로 SD 그런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SSD보다 한참 느리다고 하니까 이거 부팅은 돼요 그러면? 기본형은 부팅은- 쓰지 말라는 기본형은 쓰지도 말라는 거지 이쯤 되면. 저 정도면은 켜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안 켜져 있겠다. 아직도 부팅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뭐지? 그래서 이제 다 뭐 고급형 모델을 사면 이제 8기가 램에 이제 128기가 SSD를 끼워준대요. 그게 이제 그걸 사면 이제 549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꽤 이게 가격대가 좀 애매하고 성능도 애매하고 그렇게 거기다 되는 거죠. LTE를 달면은 한 $80 더 받겠죠? $80 예, 더 받으면 다행이고. 그 LTE 모델은 참고로 연말에 나온대요. 그래서 아직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냥 $100 더 받는다 치면 549. 음. 세금 붙이면 아니죠. 549가 아니고 649네. 세금까지 붙으면 $700. 그리고 이제 서피스 펜이랑 키보드 커버랑 이런 건 다 물론 별매. 사실 그건 아이패드도 그래. 그러니까 그건 다 별매고요. 각각 다 100불씩이라서 사실 근데 윈도우는 사실 근데 키보드가 없으면 사실상 못 쓸게 되기 때문에 사실 키보드 커버는 거의 100% 사셔야 되니까. 맞아요. 이런 말하면 또 욕먹나? 아니요. 제 생각엔 맞는 것 같은 게 지금 서피스 쓰는 사람 치고 키보드 안 쓰는 사람 한 명도 못 본 것 같거든요. 있나요? 주변에 있어요? 혹시? 추천. 저는 못 봤어요. 주변에 서피스를 서피스를 쓰는 사람 없어. 아, 그게 문제군요. 그랬다. 일단 저희 회사가 그 맥이라 다. 그 뭐지? 아. 대표님이 요즘 서피스 북2를 쓰시는데 뭐 그거는 키보드가 무조건 있으니까. 애초에 달려 나온 애니까. 예. 대신 더 비싸잖아. 그래서 되게 뭔가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윈도우 10S를 깔고 나오는데 이게 10S가 뭐냐면은 그 뭐지? 사실상 그 윈32 앱을 못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 스토어 앱만 설치할 수 있고 브라우저는 무조건 엣지로 고정되는 그 있잖아요. 옛날에 서피스 랩탑이랑 같이 나온 거. 그 무슨 교육용 한국에선 못 써먹겠다. 한국에선 맥보다도 활용성이 더 떨어지게 되는 그런 하긴 미국에서 그래. 네. 하여튼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아직 그 프로로 무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 프로모션이 남아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대요. 근데 윈도우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면 얘 성능이 버틸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약간.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지금 256기가 SSD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윈도우에 128기가면 그게 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OS만은 윈도우 설치하는 것만 해도 한 대충 반 쓸 것 같은데요? 거의 한 30기가 되지 않나? 네, 30기가를 먹고 들어갈 텐데 뭐에다 써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보통 다른 서피스 기 같으면은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서피스. 근데 이거는 다들 보고 되게 애매한 반응들이 되게 많더라고. 이거 뭐에다 쓰자고. 게다가 이게 되게 서피스코가 발표되는 게 되게 웃겼던 게 그 뭐였지? 원래는 화요일 날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이벤트를 하면서 공개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미리 그 전에 프레스를 한번 해서 그 프리뷰 행사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톰스 하드웨어가 그 엠바고를 제 생각에는 고의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실수로 먼저 기사를 올려버린 거예요. 엠바고를 깨고. 그래서 그게 난리가 나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시간쯤 뒤에 어쩔 수 없이 엠바고를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벤트 전날 밤에 다 기사가 나와버렸어요. 결론적으로. 정말 역대급 이벤트였겠다. 이벤트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왜냐면 그 뒤로 이벤트 얘기가 없었거든요. 기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벤트는 취소하고 이벤트를 아니면 그게 그 이전에 이벤트를 가진 게 그게 그거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발표 전날에 다 그냥 다 털렸어요. 유출이 다 돼버렸어. 음흠. 아니 그것도 왜냐면 보통 이제 뭐 보통 유출이를 이제 전날 유출이라 하면 뭐 사진 하나 올라오고 막 이게 다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그냥 그 이제 기사가. 기사 전체가 그냥 모든 디테일을 하면 기사가 유출이 돼버렸으니까 뭐 이제 게임 못 보였죠 그때부터. 하여튼 네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 PR 입장에서 참 악몽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네 잘못도 아니고 이제 그 이제 매체 잘못으로 그렇게 유출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하여튼 하지만 닦이긴 닦였겠지. 어쩔 수 없죠, 뭐.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사실,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애플 루머들, 좀 그동안 얘기를 좀 안 했고 해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아이폰은 다 아시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은 이번에 이제 세 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제 하나는 이제 아이폰 10 기반의 저가형이라고 해도 아이폰 8 정도 가격이겠죠? 그렇죠. 이미 아이폰 X 가격이 10 가격이 $1,000을 넘기 때문에. 그래서 6.1인치 LCD를 단 거래요. 근데 이게 제가 봤는데, 이게 제가 유심히 생각해보니까 6.1인치라는 게 예. 마침 LG G7 신큐의 사이즈랑 같더라고요. 아, 그럼 거길 걸 쓸 가능성이 있는 건가? 예, 실제로 얘기가 나온 것 같은, 어디서 코리안 헤럴드였나? 어디서 기사가 나오긴 했어요. 그거를 쓴다고. 그래서 그게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페이스 아이디도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아이폰 10은 이제 대부분의 새로운 기능들은 다 들어가는데, 대신에 이제 아마 좀 더 저가형 부품, 약간 그런 거를 쓰는 약간 그런 거예요. WRGB 굉장히 별로던데. 애플이 부품 컨트롤을 했겠죠. 추가적으로. 늘 그렇듯이. 그러길 바라야죠. 예. 뭐 그래야죠. 혹시 거기 언더 케이지에서 테스트를 해봤나요? M 플러스 LCD인지 뭐식인지 뭔지도 모르겠는 예, 그거 테스트는 해봤는데, 예. M 플러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WRGB라서, 아, 색이 죽어요. W 때문에 죽나요? 화이트가 너무 세서? 예. 아, 예, 그러니까 밝기가 일정 이상으로 밝아지면 다른 색상들이 죽어요, 화이트 때문에. 그건 좀 심각한데. 노란색이 겨자색이 되고, 빨간색은 약간 핑크빛으로 가나? 예, 막 휴가 이렇게 좀 떨어진다 해야 되나? 어쨌든 좀. 채도가 바뀌어요. 빠지나? 채도가 빠지는? 예, 그래서 걔네들이 그것 때문에 LCD인데도 불구하고 밝기에 따라서 화면 컨텐츠에 따라서 색상이 막 바뀌는데 그게 눈에 띄어요. 그 정도면 실패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좀 문제가 있었어요, 확실히. G7 띵큐인지 뭔지 디스플레이는. 인지 뭔지. 그래서 하긴 LG가 참 하여튼 그 얘기는 그 얘기고요. 하여튼 그 LCD 아이폰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지금의 5.8인치 아이폰 10의 후속작 2세대 아이폰 10이 되든지 아이폰 11이 되든지 진짜 애플이 대체 어떻게 명칭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진짜 예상이 안 돼요. 이제 아이폰 10이라고 이제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냥 아이폰 10 세컨 제너레이션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럴 듯 했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아이폰 10 플러스 그러니까 6.5인치짜리 초대형 그게 이제 나올 거란 얘기인데 만약에 이제 올해 나오는 아이폰을 산다. 물론 다 아이폰 10 가지고 네. 계시니까 가능성이 아주 높진 않지만 뭘 사실 것 같으세요? 6.5는 너무 클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아이폰 7 그러니까 아이폰 8 플러스에서 거의 그 정도 크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크기겠죠? 네. 거기서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꽉꽉 채우는 그런 식으로 했을 텐데. 저는 만약에 산다면 5.8을 사지 않을까. 6.5는 지금 너무 클 것 같아요. 물론 가격도 장난 아니겠죠? 지금 것도 사면 거의 세금 붙으면 $1,100 비슷한데
음흠. 6.5 같으면 여기서 한 $150 더 붓는다고 생각하면 거의 $1200죠? 가격을 조금 낮추진 않을까요? 이번에 999에서 좀 낮출 거란 얘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낮아져야 되는. 낮아져야 좋을 텐데 안 할 수도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낮아질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아이폰 10을 한 $100 낮추고 그 자리에 그냥 새로 나온 그렇겠죠. 5천 맞아요, 예, 맞아요. 딱 그렇게 날 것 같아요. 뚱뚱한 거. 뚱뚱한 거. 예. 하여튼 그러니까 뭐 아이폰 2세대 아이폰 10 이제 899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폰 10 플러스가 다시 이제 999 자리를 꿰차는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돼도 다행이지 이제. 그렇게만 돼도 다행이지.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아이패드 프로는 뭐 그 지금 이제 이게 누가 했나 봤더니 우리의 그 영화는 치고 거밍치 아저씨. 그분 뭐 이직해서 이제 애플 소식 안 다룬다 했더니 그냥 이직해서 애플 소식을 다루는 거였어. 이게 그 소식통이라는 게 사라질 수가 없어요. 원래 있었던. 왜냐면 인맥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죠. 왜냐면 이런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인맥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왜냐면 이런 얘기들을 들어야지 그거를 기반으로 추론을 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 프로는 뭐, 아시다시피 뭐, 이제 11인치, 이제 10.5에서 또 11인치로 조금 더 커지고, 네. 이제 뭐 페이스 아이디랑 이제 뭐 베젤리스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 그런 사실 저는 이게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이번에 그래서 이 아이패드 프로가 나오면 이제 갈아타려고 이제 9.7인치 아이패드는 이제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리뷰를 끝냈으니까요. 그래서 뭐 페이스 아이디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홈 버튼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지금 뭐 이미 iOS 12 베타를 보시면은 뭐 대놓고 이미 그 아이폰 10의 그 제스처를 그대로 가져왔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사가 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선. 지금 완전히 똑같아요. 뭐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홈으로 가고 뭐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리다가 살짝 멈추면 멀티태스킹 가고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제어 센터고 완전히 똑같으니까 사실상 이제 홈 버튼 없애겠다. 여기다 페이스 아이디 넣겠다. 네,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되게 놀랐던 거 하나는 여기에 맥미니가 있더라고요. 맥미니를 업데이트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 건데, 놀랍게도 아직 살아있어요. 맥미니. 아직도 팔고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이게 지금, 네. 이게 지금 몇 언제부터- 세대 CPU 쓰고 있죠? 지금 IB 쓰고 있나? 아이비는 써요? 맥트래커 앱이 없네. IB 브릿지인가? 뭐 쓰고 있죠? 잠깐만요. 지금 맥트래커. 저도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레이크는 아닌 것 어쨌든, 같은데요. 레이크는 아마 확실히 아니죠. 브릿지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얘. 예, 굉장히 오래된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웰도 아닌 거예요? 그 사이에 웰이 있었잖아. 하스웰이랑 브로드웰이랑. 웰도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IB 브릿지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얘? 볼까요? 맥미니 프로세서 검색하면은 A few moments later. CPU가 i5 42786이거든요. 4세대. 4세대 i7? 4세대 i5? 4세대면 IB인데? 아이비. 아니, 사가 아이비였어요? 그랬나? 몰라요? 하즈웰. 하드웰이구나. 아, 응. 웰은 달았구나. 웰은 있네요. 웰은 달았어. 참, 인생. 하여튼, 그거를 업데이트를 한다는데, 뭐, 물론 이제 뭐, 일단은, 프로세서 업그레이드 정도로만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맥미니에서 프로세서 업그레이드만 돼도 정말 대단한, 걔는 프로세서 업그레이드 하면 다 한 거죠, 솔직히. 뭐, 이게 이 폼팩트에서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근데 제 생각에도 맥미니가 새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왜냐하면은, 마지막 모델은 되긴 하는구나. 사실 모하비에서 빠졌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렇진 않네요. 거의, 레이 2012, 그러니까 얘 지금 파는 거 전 세대까지는 지원을 하네요. 모하비를. 음. 하여튼, 음.
근데 얘는 프로세서, 사실 이게, 그러니까 맥미니가 지금 이 상태의 폼팩트에서 더 이상 나아질 데가 없거든요. 사실 뭐. 얘가 이제 완전 저가형, 저가형 맥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거 홈 서버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니면은 여기다가, 약간 NUC 비슷하게 쓸 수도 있고. 예, NUC 여기다, 치고는 하기에는 좀 NUC 크긴 하지만, NUC 치고는 좀 많이 크긴 하죠. 예. 사실 저도 맥미니가 잘 나오면은 사실 모르겠어요. 나스가 좋은가 아니면 맥미니를 하는 게 좋은가 약간 그런 거죠. 맥미니를 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나스가 이제 나을걸요? 나스가 전력 나왔나? 생각하고 하면은. 얘가 전력이 얼마나더라? 그때 이게 가장 전력 소모가 적은 데스크톱이라고 애플이 옛날에 되게 광고를 많이 때렸었는데. 데스크탑이 아무리 낮아봤자 애초에 프로세서가 ARM 계열이 나스랑은 상대가 안 되죠. 그렇겠죠. 네. 예. 더군다나 하즈웰 떼면은 뭐 지금 막 14나노, 뭐 14나노 이런 ARM 계열이랑 전력 소모 비교하면 눈물 날 것 같고. 여기 그거는 안 되죠. 예. 맥미니 그 소개에 보면은 잠깐만요. 그 뭐지?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맥미니 지금 웹사이트 그거 보면은 4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해 크기가 2배인 컴퓨터에도 결코 뒤지지 이제 많이 뒤질 건데. 맞아. 많이 뒤질 건데 이제는. 그리고 와, 인텔 HD 그래픽스 5000 이게 얼마 만에 듣는 소리야. 세상에. 그래도 얘네 그 이미지는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나 봐요. 하이시에라 있고 키보드도 매직 키보드 2로 바뀌어 있고. 하여튼 그렇고 맥미니가 하여튼 나온다고 하면은 근데 그러니까 홈 서버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어차피 결국 이제 맥으로 관리를 하는 거니까 이제 다른 거 새로운 거 배울 필요 없이 그냥 맥 쓰듯이 하면 되니까 그게 편리해서 인 것 같기는 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긴 하겠죠. 이게 3년 반이 지났다는데 그 업데이트하는 지. 뭐 요즘 아이고. 8세대 이제 쿼드코어 맥미니. 와. 옥타코어까지도 그러네. 가능하지 않나요? 헥사코어. 6코어까지 뭐 넣으려면 넣을 수 있죠. 근데 그러면 거의 아. iMac급이 될 텐데 그러고 싶을까요, 애플이? 근데 iMac이라고 해봐야 이게 U CPU라서 뭐. 맥미니에 들어가 어차피 U라서 iMac에 들어가는 데스크탑 iMac도 U 썼던가요? 21일? 아니요. 아이맥은 데스크탑 CPU예요. 그렇죠. 데스크탑하고 그 작은 이제 게 그 교육용이라면서 나왔던 그게 21.5인치짜리. 그랬던 적이 있긴 하지. 예. 걔는 좀 논외로 하고 그래라. 그런 데스크탑 CPU 쓰는 애하고 이렇게 옥타래 헥사라고 해봤자 U 쓰는 CPU하고는 좀 급이 다르죠. 근데 뭐 그렇긴 하죠. 맞아요. 그 TDP가 달라서. 근데 21.5인치에 73560U를 쓰네요. 지금 2017 iMac. 제일 싼 거. 예. 제일 싼 모델에는 그걸 쓰더라고요. 예. 맞아. 썼었어. 듀얼 코어 것도. 하여튼. 그러고 이제 iMac도 얘기가 있는데 iMac이 뭐 상당한 디스플레이 성능 업그레이드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아이맥에? 네. 아이맥에 상당한 디스플레이 성능 업그레이드를 할 게 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주사율 쪽 업데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HDR? 주사율? 예, 일단은, 그리고 지금 5K 근데 5K 120Hz가 가능한지. 지금 물론,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물론 이제 애플은 옛날에 가능하지도 않을 거라던 5K를 그 타이밍 컨트롤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했던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아마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이제 맥북 프로에 이제 트루톤이 들어간 걸 보면 이제 아이맥도 다행히 트루톤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네, 뭐 그거는 그렇죠. 네. 예. 보통 그거 쓰지 않나요? 네? 약간 너무 노랗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는 써요. 저는 트루톤 계속 써요. 트루톤이
디스플레이 미래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을 정도로 트루톤은 좀 의미 있는 그거긴 해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그 이제 이번에 9.7인치 아이패드 리뷰하면서 느낀 건데, 아이패드 리뷰 얘기는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그걸 이제 생각났어.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지금 오늘 할 게 너무 많아서. 하여튼 그래서 요번에 그 아이패드 리뷰하면서 느꼈던 게 그 트루톤이 없다는 게 되게 생각보다 그게 되게 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트루톤 좋은 거니까. 그게 트루톤 같은 경우는 쓸 때보다 안 쓰고 있을 때 더 체감이 커요.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아이맥에도 트루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애플워치 얘기도 있는데 애플워치는 사이즈가 커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화면 크기가 정확히 말하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화면 크기가 커진다는 건지 이게 42mm 이 케이스 크기가 커진다는 건지 뭐 이거는 좀 봐야겠고. 그렇게 케이스 크기를 키우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케이스가 생각에는. 커지면 이게 기존 밴드랑도 약간 이게 왜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지금 애플워치는 38mm랑 42mm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디스플레이 크기 기준이 아니라 케이스 기준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근데 아예 그 루머에 아예 대놓고 이제 하나는 작은 건 39.9mm고 큰 거는 45.2라고 딱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약간. 커지는 건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42가 좀 많이 큰데. 딱 42도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상한이라고 해야 되나? 예. 상한선이라고 하죠. 이게 정확한 크기 얘기가 없나? 디스플레이 다다다다다. 디스플레이가 15% 커진다 했는데 걔네들이 그냥 그 얘기 듣고 38 곱하기 1.15 한 거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일단 케이스가 38, 42였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만 키우고 배제를 없애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가서 봐야죠. 그리고 딱 하나 또 흥미로웠던 게 이제 그 저가형 노트북 얘기가 또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서 맥북 에어를 아마 지금 이 고민치 아저씨가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제 그 맥북 에어를 없애고 아예 네. 맥북 에어를 없애고 이제 이 라인으로 대체를 하는 약간 맥북 에어가 이제 좀 물론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정말 잘 나가는 노트북의 대명사였지만 지금은 이제 워낙 업데이트를 오랫동안 안 해서 이제 좀 구닥다리가 됐다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죠. 그거를 타파를 해보려고 아예 이 라인업을 이름을 바꾸려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궁금한 거죠. 뭐 사실 저는 이 노트북이 제일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애플 라인업을 보면은 예. 이런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노트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원래 이제 맥북 에어가 썼던 CPU 제품군은 사실상 지금 이제 터치바 없는 맥북 프로가 이어받고 있는데 그렇죠? 맞나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게 가격이 지금 1299란 말이에요. 비싸죠, 일단. 300불 비싼데, 지금 맥북 에어보다. 그러니까, 차라리 얘를 좀 낮추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노트북에서 뭔가를 더 빼서 이제 뭐 999로 맞추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되게 이게 지금 상황이 되게 그런 게 좀 이따가 요번에 나온 맥북 프로 이제 신형들은 터치바 모델들만 나왔단 예. 말이죠. 터치바 모델이 없는 거는 요번에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얘는 뭐가 된 걸까요? 그냥 얘를 1년 더 팔려고 이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 라인을 가지고 얘랑 맥북 에어랑 통합을 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약간.
얘를 새 맥북 에어로 음. 만드는데 그건 아직 개발이 덜 돼서 아직 지금 발표를 안 하고 나중에 발표를 하든지. 근데 이거를 나중에 발표를 하면은 지금 백투스쿨 시즌을 완전히 놓칠 텐데. 그때가 제일 크게 매출이 나오는 시기 중 하나니까. 네, 노트북은 그렇죠. 사실 저도 이번에 뭐 그럼 일단 예. 저도 이번에 그 백투스쿨 할인을 받았었으니 하여튼 이게 그래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되게 저는 궁금하긴 해요. 이게 라인업이 지금 사실 되게 난장판이잖아요. 아니 맥북이라고 이름이 돼 있는 애는 제일 얇고 맥북 에어라는 애는 완전 구닥다리고 맥북 프로라는 애의 그 싼 모델은 맥북 프로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성능이나 이런 세마이 프로쯤 되고. 세마이 프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세마이 프로.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갈련지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궁금한데 그래서 이제 루머 얘기는 이쯤 하고요. 드디어 오늘의 아마 가장 오래 얘기를 할 이제 맥북 프로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맥북 프로가 이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나왔다라고 딱 했는데 저는 사실 예상을 하고 있긴 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했구나. 이게 이제 10점 13.6으로 테스트가 됐었잖아요. 옛날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긱벤치 유출됐던 걸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거기에 테스트 OS가 10점 13.6이었단 말이죠. 일단은 모하비가 아니니까 얘는 그 그러니까 모하비가 나오기 전에 나오겠구나. 일단은 그러면 아마 10점 13.6이랑 같이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나올 가능성이 크겠지. 왜냐면 10점 13.6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번 주 초에 이제 10점 13.6이랑 그 다음에 iOS 11.4.1이 나왔잖아요. 배포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왔으니까, 이번 주에 그럼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틀 뒤에 나왔어요. 사흘 뒤에. 음. 그래서 사실 예상을 하고 있긴 했었어요. 이제 나올 거라고. 근데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안 나오니까 그래서 좀 그래도 좀 나중에 나오려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날에 갑자기 딱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짐을 싸야 되는데 기사를 썼죠. 미쳤지 내가. 너무 잘했어. 하여튼 그 얘기는 좀 각설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사양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뭐 맥북 프로니까 사양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CPU를 보면 모두 8세대로 교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인치는 원래 이제 듀얼 코어였는데 이제 뭐 저희 예상대로 쿼드 코어로 싹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그 듀얼 코어, 제가 완전 제일 싼 모델은 듀얼 코어를 여전히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기본형도 이제 쿼드코어 i5로 갈아탔고, 그 다음에 이제 i7, 쿼드코어 i7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맥북 프로 15인치는 전 모델이 이제 헥사코어를 쓰게 됐죠. i7 아니면 i9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저도 이게 15인치도 이제 기본형은 쿼드코어를 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비싼 모델에만 이제 CTO 옵션으로 이제 헥사코어를 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전 모델 헥사코어로 바꿔버린 거는 뭐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맥북 프로가 나오고 나서 저희끼리 이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진현님이 좀 이제 대체적으로 좀 실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해요. 이제 저희 쿠도캐스트의 CPU, 거의 이제 이런 CPU 전문가시니까 한번 맞아요.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어떤 거에서 실망을 하셨는지. 실망을 했다고 해서, 안 살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GPU가 사실 뭐라 그래야 되지? 이번에 업데이트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만큼 성능이 안 올라갔어요, GPU가. 사실 CPU 성능도 중요하기는 한데 요즘 워크로드는 GPU의 맞죠. 중요성이 뭐 예전보다는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데 사실 이제 뭐 엔비디아를 넣는 거는 바라지도 않고요. 어차피 메탈이나 이런 게 AMD에 최적화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애플은 AMD를 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그런 거에는 크게 그 엔비디아를 안 썼다 여기는 불만이 없는데, 이게 성능 향상이 거의 없었다는 거는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게 X가 뒤에 붙긴 붙었는데 아마 클럭 조금 올리고 말았을 것 같은데, 이제 CPU도 헥사코어가 됐고 그래픽도 그냥 단순히 클럭만 올렸으면 이 최종적인 성능이 아마 유지가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스로틀. 근데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있었어요. 그 기본형이 원래는 메모리가 2기가였는데 이번에 전부 4기가로 해줬다는 건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예, 뭐 VRAM이 늘었다는 거는 뭐 긍정적인 얘기긴 한데, 그러네요. 네. 뭐 배가 M이라고 사실 괜찮은 그 AMD에 쓸 수 있는 그게 나왔거든요. 그 모바일용으로. 사실 이제 그 친구가 들어가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네요. 그냥 뭐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그거 얘기를 말고는 뭐 예. 그때 얘기를 하기를 알고 보니 그 배가임이 들어간 CPU는 헥사코어 버전이 없던가 그러지 않았나요? 그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CPU를 탑재하자라는 얘기는 이제 그 헥사코어가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할 참이고. 사실 예. 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라데온보다는 그래도 배가 모바일이 있으면 쓰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애플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애플이 그 뭐지 이 새로운 맥북 프로뿐만 아니라 그걸 내놨잖아요. 그 새로운 블랙매직 eGPU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애플이 계속 그 eGPU를 이제 뭐 하이시에라가 이제 제대로 지원을 하니까 이제 eGPU를 이제 계속 꾸준하게 밀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보여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래픽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기보다는 이 eGPU를 통한 확장을 노리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뭐 물론 이제 뭐 기존 데스크톱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그래픽 카드 원하면 막 교체하는 게 가능했지만은 노트북은 그게 어려웠었잖아요. 되게 그래서 그 문제를 뭐 이 GPU가 해결해 줄 거고 그것 때문에 그러면 또 장사도 할 수 있겠다. 예, 좀 그래서 어차피 그러니까 애플이 이번에는 CPU 쪽에 굉장히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픽보다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게 다음 세대에서 뭐 15인치가 그래픽이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또 뭐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그거를 어 뭐 업데이트는 계속 해야겠죠. 뭐 그 밖에서 안 쓸 건 아니고 노트북인 다음에야. 예. 어느 방향으로든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 CPU 얘기를 잠깐 돌아가서, 그러니까 오늘 일부 유닛이 배송이 됐나 봐요.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뭐 벤치마크를 돌려보면은 물론 이제 CPU 뭐 긱벤치 벤치마크 뭐 이런 뭐 말 많은 거 뭐 그건 다 아는데 뭐 그걸 차치하고라도 그 13인치 기본 사양이 15인치를 쌈 싸먹고 있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무서운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야? 작년 15인치를 쌈 싸먹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와, 씨, 그걸 보면서, 근데 뭐 어차피 TDP가 다르기 때문에 쇼? 그 프로들이 쓰는 그런 뭐 좀 롱텀한 긴 작업을 하면 그 성능은 결국 그 작년 15인치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짧은 잠깐 벤치마크 하는 뭐 그런 긱벤치 같은 거를 그런 게 못 잡아내는 게 약간 롱텀 성능이니까. 그렇구나.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나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체감 성능이, 그러니까 뭐, 일단 뭐, 기본적인 체감 성능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뭐, 15인치는 아직 벤치마크 결과가 없는데, 뭐, 잘하면 2만 정도, 그러니까 지금, 쿼드코어가 막 18,000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헥사코어는 그냥 2만 점을 그냥 넘겨버릴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얘기한 지난주에 얘기한 그 코어발의 힘이,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의 예상이 하나 틀렸던 게 있었죠. 바로 이제 15인치가 32기가 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틀려서 참 좋긴 한데, 예. 이게 역시나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애플이 안 할 거라 생각했던 거를 애플이 해서 32기가 가능해진 건데, 이게 뭐였냐면은 이제 기존의 맥북 프로는 이제 LPDDR3를 쓰죠. 이게 LP라는 게 로우 파워라 그래서 이제 노트북에 있는 이제 노트북에 같은 이제 저전력을 쓰는 그런 이제 기기들한테 맞는 이제 메모리 규격인데, 인텔이 아직까지도 LPDDR4를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LPDDR3는 32기가를 지원을 못해요. 그게 16기가가 한계고, 맞죠? 16기가가 한계죠? 아니면 더 있나?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애플이 그 32기가를 이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싶었으면은, LPDDR3를 포기를 하고 DDR4를 써야 돼요. 근데 이거는 데스크톱 전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더 LPDDR4보다는 전력을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애플이 그렇게 배터리 전력을 포기할 것 같진 않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애플이 결국은 그냥 DDR4를 선택을 하고 32기가 램을 넣었어요. 어떻게 했나 했더니, 15인치의 배터리 용량을 10% 늘렸대요. 그래요. 그런 방법으로 할 거면 뭐, 그래. 뭐 다행히 공간이 조금 더 있었기에 망정이지. 네. 그래서 뭐 배터리 늘리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나 보네요. 그 말인즉 무게가 조금 늘었을 것 같네요. 약간.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예전 세대랑 무게 비교를 못 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안 바꿔졌는데? 1.83kg인데? 그대로인 것 그대로요? 같은데요? 와, 내 기억엔. 어떻게 그대로지? 어떻게 그대로. 그러게요. 그리고 공간은 어디서 찾았을까요? 와, 지금 맥북 프로 터지는 건 아니겠죠? 그런 말 하지 마요. 예전에 테어다운을 보니까 그 배터리 더 들어갈 공간이 있나 싶은데요, 지금? 밀도를 높인 것 같은데. 약간 그 그랬을 수도 네. 있고. 정기적으로 밀도를 높인 것 같은데. 터지는 거 그리고, 아니겠지? 그리고 그건 예. 있어요. 뭐였냐면, 뭐였지? 원래 그 맥북, 이제 12인치 맥북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를 이제 테라스식으로 지었다 그랬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커브가 있잖아요. 맥북, 커브가 있는데, 밑에 하판에. 이제, 원래 모양대로 이제 직육면체 배터리를 넣으면은 공간을 허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애플이 고안해낸 방법이 배터리를 얇은 시트 방식으로 해갖고, 그 틈을 다 채우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기술을 원래 맥북 프로에도 적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시간이 안 돼서 못 넣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전 2015? 그 전 세대 모델들보다 배터리가 그래서 작아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테라스 기술을 이번에 적용을 시킨 것 같아요. 이제 이 층 형식으로 배터리를 넣는 방식을 이번 맥북 프로에 드디어 적용을 시켜서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공간 내에서 배터리 용량을 늘린 거죠. 그러니까 더 배터리를 촘촘하게 이제 그 셰시에 맞게 촘촘하게 쌓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 같아요. 제 예상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거는 뜯어봐야 알겠네요, 결국엔. 지금 네, iFixit이 뜯고 있겠죠? 예, 뜯고 있다 그랬어요. 그거에서 그 얘기도 좀 이따 할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사실 15인치뿐만 아니라 13인치도 배터리가 늘었다 그랬어요. 그 용량이.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할 트루톤이 조금 더 배터리를 많이 먹는데요. 아마 센서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컴펜세이션 하려고 배터리를 더 넣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영원하던 32기가 램이 드디어 들어가게 됐어요. 짝짝짝짝. 드디어. 근데 문제는 이게 가격이 장난이 아니던데, 이거 추가하려면. $400 추가요. 네, 그니까. 장난 아니던데. 가격이. 32기가. 요즘 램 가격이 떡상이라서. 근데 그거 감안해도 비싸긴 해요. 예. 애플이니까. 근데 이거는 보통 평균 가격의 한 2배 정도 받긴 했어요, 애플이. 근데 이거는 거의 2배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셔야죠. 어쩌겠습니까. 예. 걔네들은 북박이니까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자동차 옵션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칩시다.
어, 그래서, 그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좀 전에 디스플레이 얘기를 했지만, 트루톤이 맥 최초로 이제 맥북 프로에 들어갔죠. 예.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 트루톤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체감이 더 큰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기대가 꽤 크고요. 그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맥북 프로 지금까지 맥북 프로의 가장 큰 말거리 중 하나가 이제 키보드였는데, 그래서 이번 세대에서 키보드를 고칠 거냐 안 고칠 거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더벌즈가 그거를 대놓고 물어봤나 봐요, 애플한테. 이제 그 애플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3세대 나비식 디자인, 나비식 디자인 키보드여서 이제 더 조용해졌다라고만 얘기를 할 뿐, 이제 뭐 내구성이 더 나아졌다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근데 그래서 벌지가 대놓고 물어봤는데, 애플에서 답하기를 더 조용해지는 거에 더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좀 회피하는 느낌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애플의 이런 태도 때문에 이제 좀 키보드가 안 고쳐진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근데 저는 이런 예상을 하긴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 애플이 사실 고쳤다고 얘기를 하면은 대놓고 인정을 해버리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뭐 이런 민사소송 이런 거에서 애플이 상당히 불리한 포지션에 놓이게 되거든요. 자기네들도 문제가 있었다고 이게 대놓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수리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래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애플이 키보드 문제가 있는 샘플은 굉장히 굉장히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버티면은 어느 정도 무마가 되는데, 아예 고쳤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이제 대놓고 인정을 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이미 인정을 해서 그거 연장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수리 프로그램을? 이게 그러니까 수리 프로그램 같은 이제 수리 프로그램은 애플이 그냥 매우 작은 퍼센티지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그렇죠. 결함이라고 대놓고 인정하지는 않은 거죠. 매우 작은 퍼센티지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뭐 이렇게 인정할 수는 있지 않나? 아니요. 근데 그러니까 해결했다고 말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은 변호사의 나라에서 그 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말 하나 잘못하면은 이제 이런 특히나 이게 문서로 남는 말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번에 지난번에 아이폰이랑 삼성 트라이얼 보세요. 그때 삼성 내부 문건도 다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부 문건도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위험하죠. 결함이라고 해도 그냥 개선이라고 말하지 고쳤다고는 말 못해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조용해졌다라는 거는 뭐 그거는 그거고, 아마 이 조용해지는 걸 통해서 뭐 어느 정도 개선을 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아이픽스시 라이브로 듣고 있는데 이게 저희 쿠드캐스트 녹음 한 1시간쯤 전에 나온 소식인데, 실제로 키보드를 뜯어봤더니 이제 전반적인 스위치 위에 이제 실리콘으로 추가적으로 레이어를 덧입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조용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걸 수도 있어서. 이게 왜냐하면은 키보드 페일리어 문제의 기반이 이게 원래 뭐가 유입됐을 때 네. 그거 먼지 유입 이런 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리콘 레이어를 씌워서 먼지가 스위치에 직접적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실리콘 레이어를 막는 거예요, 그거를. 예, 막는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게 실리콘 레이어랑 그 사이에 이제 그게 들어갔을 때도 그런 페일리어가 발생을 안 할까요? 스위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그러니까 가하지는 이게 못하죠. 뭐 개선이 됐을 텐데, 뭐 실제 사용해서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장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도 일부러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 완벽하게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막아놨으니까 뭐 그 실리콘 실링이 약해진다던가 할 수도 있어서.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이 디자인이 2016년에 특허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애플이 특허 출원을 2016년에 해서 몇 달 전에 공개가 된 특허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새로운 실리콘 레이어로 덧입힌 디자인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생각을 하고 있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정말로 뭐 조용해지는 게 우선이었는지, 이제 릴라이빌리티, 이제 내구성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한 거가 이제 뭐 부차적으로 더 조용해지게 된 건지, 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이 스위치 전체를 이제 실리콘 레이어로 덧싸버리면서 사실상 보호를 할 수는 있죠. 먼지 한 톨로부터. 음. 네, 뭐, 예. 그래서 뭐 물론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알긴 하겠지만 이게 사실 그런 거예요. 이게 대놓고 고쳤다고 얘기하기는 좀 사실 좀 그런 문제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전례가 있어요. 그 아이폰 4 때 안테나 게이트로 시끄러울 때 그렇다고 네네. 4S에서 안테나 게이트를 고쳤습니다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냥 안테나를 바꿨다고만 했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안테나를 바꿨다고 했지, 안테나 방식을 바꿨다고 했지, 대놓고 안테나 게이트를 고쳤습니다라고 말은 안 했죠. 물론, 사실 안테나 게이트는 아무래도 스케일인지라 아예 나중에 뭐 기자회견까지 하긴 했지만, 아예 대놓고 다른 폰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긴 했지만, 그건 그렇고. 그래서, 뭐, 실제로 조금 더 조용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실리콘 그거 덕인지 뭐 어찌됐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지금의 나비식 디자인은 이제 타이핑을 할 때 좀 이제 높은 음의 좀 그런 금속 스위치가 뭐 들어가는 좀 높은 음이 나요. 약간 기계식이랑 비슷한 소리가 나는데 이게 좀 시끄럽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높은 음이 많이 줄었대요. 디자인이 바뀌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여전히 세게 치면 좀 소리가 좀 세게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예전엔 좀 조용히 치면은 그래도 확실히 조용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내구성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건덕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애플이 뭔가를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다는 게 그래도 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좀 기타 좀 다른 것들 얘기를 좀 하자면 일단 이번에 이제 또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이제 이번에 맥북 프로에도 T2가 들어갔어요. 이번에 이제 이 T2가 뭐냐면 이제 원래 이제 애플이 지난번 맥북 프로부터 이제 T1이라 그래서 이제 터치바랑 터치 아이디 센서를 그리고 이제 페이스타임 카메라까지 이제 구동을 하는 이제 보조 프로세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역할이 뭐냐면 이제 터치바를 구동하고 그다음에 터치 아이디의 지문 정보를 저장하는 칩이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타임 카메라 ISP랑 보안 쪽 관련을 담당하는 거였는데 뭐 당시 얘기로는 이제 T1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애플 워치 CPU 베이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맥 프로의 T2라고 해서 이제 얘는 좀 iOS 기기 프로세서 기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양한 걸 하는데 이제 맥북 프로에 들어간 T2 같은 경우는 이제 T1이 했던 걸 똑같이 해요. 뭐 터치바 구동이랑 그냥 터치 아이디 어텐티케이션이랑 뭐 페이스타임 카메라 ISP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그런 뭐 적절한 노출 값과 그런 거를 이제 조정하는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아이맥 프로처럼 이제 SSD 실시간 암호화 기능이 들어가고요. SSD 실시간 암호화 기능이나 그래서 SSD 컨트롤러랑 뭐 오디오 칩이랑 그런 거를 이제 다 T2로 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흥미로운 전개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진엽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암기방 맥으로 가는 단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근데 이제 사실상 이렇게 이제 맥의 이런 서브 시스템을 사실상 애플이 만든 칩이 다 관리를 하면은 이제 애플은 이제 다른 부품 회사의 뭐 오디오 칩이나 뭐 다른 회사의 뭐 카메라 ISP나 이런 거를 가져올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다 통합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맥이 조금씩 이제 사실 맥의 부품은 이제 뭐 여태까지 보면은 뭐 인텔에서 CPU 가져오고 뭐 다른 회사에서 뭐 SSD랑 이런 거 가져오고 막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 아이맥 프로랑 이제 맥 프로로 오면서 다시금 이제 좀 더 애플이 더 개인화를 시키려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그걸 맞추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저만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뭐 그렇게 해서 가격 절감도 되겠다. 그리고 또 CPU 부하도 줄고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뭐,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그런 그런 이제 부품 칩들이 뭐 따로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제 다 그 메인 CPU를 통해서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T2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다 처리를 해버리고, 그냥 CPU한테 뭐 이 정도 했다라고 보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상. 뭐 그냥 신호만 보내는 거니까 훨씬 더 전력적으로도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기존 디자인보다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뭐 그렇고, 뭐 가격은 뭐 사실 기본형 가격은 다 이제 이전 세대에서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15인치 그 CTO 가격이 괴랄하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사실 그 SSD가 SSD 얘기는 안 했구나. 그 SSD가 이제 13인치는 최대 2테라, 뭐 15인치는 최대 4테라까지 할 수 있는데, 예. 그 뭐지? 속도가 워낙에 빨라요. 속도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보셨어요? 저희가 그 iMessage에 올린 거 보셨나요? 네. 이게 이제 네 자리더라고요. 속도가. 그게 뭐지? 음. 이 테스트가 어떻게 한 거였냐면 4.9기가 파일을 자체적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했대요. 이게 사실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다른 애들이 맥북 프로가 다른 애들보다 두 배는 더 빨랐다. 아니 10배는 더 빨랐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트위터에 그거를 공유를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타사 노트북들도 NVMe를 쓰면서 2000대는 나올 텐데 왜 맥북 혼자 저렇게 속도가 나왔냐고 물으셨거든요, 저한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제가 예. 생각하기에는 이제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이제 2000 나오는 거는 시퀀셜 성능이고, 시퀀셜이죠. 예. 예, 그리고 예, 근데 원래 파일을 그냥 그렇게 복사하면 그건 시퀀셜 성능을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타사 노트북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좀 의아하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표에 따르면 맥북 프로 13인치가 2500 나오고, XPS가 뭐 399, 스펙터 13이 340 나오는데, 제가 스펙터가 있거든요. 360이긴 한데, 그래서 그걸로 테스트를 해보면 시퀀셜을 하면은 그 쓰기가 뭐 1100 정도 나오고, 자기가 랜덤이 373 정도 나오거든요. 아마 저 속도가 시퀀셜이 아니고 랜덤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네. 뭐 실험 방법이 4.9기가 파일을 복사 붙여넣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사를 봤는데 그랬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뭐 같은 디렉토리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시퀀셜이 되는데, 뭐 다른 디렉토리에다 하면은 더 이상 시퀀셜이 아니라든가 뭐 이런 건지, 아니면은 뭘 어떻게 했는지는 좀 자료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아무리 근데 생각해도. 저게 랩탑 매거진이었어요, 기반이. 근데 쟤네들이 테스트를 어떻게 했는지 정확한 그거를 좀 찾아봐야 될 텐데, 뭐 APFS처럼 파일 시스템이 다른 탓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좀 정확한 건 테스트 그걸 좀 봐야 되는데, 뭐 일단 저거를 그대로 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10배씩 차이 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10배씩 차이 날 그 제품이 없지 않나요? NVMe 사이 같은 규격이라면? 예, 뭐 그 NVMe에서는 보통 저렇게 차이가 안 나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는. 예. 그래서 4.9기가 데이터를 복제를 했더니 2초 걸렸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저희가 이제 또 팔로우업을 해보는 걸로. 네. 이거를 여기 기사에 저희 메시지방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근데 뭐 랩탑 매그니까 뭐 이런 테스트를 한두 번 해본데도 아닐 테고, 랩탑 매거진이니까. 게다가 랩탑 매거진 에디터인 치프라는 편집장이 계시라는데. 뭐 걔네들이 참 잘 모르겠네요, 저도. 어떻게 했는지. 근데 뭐 사실 정확한 테스트 그게 적혀 있지 않는 이상은 뭐 여기서
일단 100% 저희는 믿을 수가 일단 없으니까.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러니까 뭐 걔네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 뭐 이걸 좀 정확하게 했으면 뭐 그거를 보고 뭐 그 추측을 할 수는 있겠는데 뭐 그게 없으니까 뭐 일단은 뭐 그 이상으로 추측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음, 동의합니다. 그래서 뭐 SSD가 그렇대요. 뭐 으흠. 네, 뭐 SSD가 제일 빠른 거는 확실히 맞는데 맥이 원래부터도 그 SSD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픽보다 네, 뭐 더 많이 신경 쓰는 네. 것 같은 기분이 들기만 뭐 그건 뭐 그래요. 하여튼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영상도 있네. 나중에 영상을 보면은 어떻게 나올지 대충 알 것 같긴 하네요. 네. 그건 다음 주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하는 게 내가 딱 산 컨피규레이션이네. 하여튼, 네. 저는 샀고요. 사실, 원래 2016년형이 완전 기본형인데, 제가 그때 돈이 없어서 완전 기본형을 샀는데, 그게 참 실수였더라고요. 램도 8기가였고, SSD도 256이어갖고, 너무 힘들어서, 예. 요번에는 좀 돈이 있으니까 좀 더 크게 갔어요. 그래서 i7에 16기가 이제 쿼드코어 i7에 16기가 램에 그다음에 512 SSD 이렇게 해서 SSD 빼곤 사실상 프로이긴 한데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나면 되나 뭐래나? 그래서 아마 테스트 결과를 곧 해드릴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네. 15인치는 아마 진영님이 어떻게든 입수를 하셔서 하시겠죠. 하시든지 아니면 네. 네. 그래서 슬슬 뭐 마무리를 지을까 해요. 제가 잠깐 어나운스먼트를 할 게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쿠도캐스트 피드를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시다시피 사운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그 사운드 클라우드가 한번 중내산의 사태를 겪었었고, 그리고 이게 여기에다가 팟캐스트를 올리는 게 1년에 한 135불인가 들어요. 그래서 와. 그 돈을 좀 아껴 보려고 지금 스퀘어스페이스를 옮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퀘어스페이스가 지금 자체적으로 팟캐스트를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발견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모든 쇼를 이제 지금까지 했던 쿠도캐스트를 죄다 지금 스퀘어스페이스 기반으로 다 옮기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빠르면 다음 주쯤에 마무리가 돼서 아마 RSS랑 그런 걸 다 바꿀 것 같아요. 이제 애플 팟캐스트로 이제 구독을 하셨던 분은 제가 이제 피드 업데이트만 해주면 되니까 사실상 큰 차이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아마 뭐 오버캐스트나 다른 앱을 쓰셔서 뭐 만약에 이제 RSS로 하셨다 그러면 아마 새로 구독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제가 좀 더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쿠도캐스트 47회였고요. 그래서 뭐 지금 아직까지는 쿠도캐스트는 사운드 클라우드, 애플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이제 RSS, 오버캐스트 등의 다른 서드파티 팟캐스트 클라이언트를 통한 이제 RSS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저는 쿠도군 _ 트위터이고요. 그 다음에 호로요이는 호로요이 에딕트, HOROYOIADDICT. 드디어 외웠어. 네. 드디어 외웠어. 그거요. 그 다음에 닥터몰라님은 트위터 아이디가 따로 없으신데, 대신에 닥터몰라 트위터가 있어요. 그 닥터몰라 매체 자체의 트위터가 있어서, 닥터몰라 DRMOLA _트윗 TWIT로 오시면 되는. 사실 근데 그거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쪽으로 피드백을 던져주시면 제가 진영님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는 거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 그리고 오늘 들으신 오늘 들으신 쿠도캐스트에 이제 그 링크나 노트는 쿠도군.me/cast/047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 이제 뭐
링크나 아니 뭐 기사 링크나 아니면 이제 그런 좀 더 참조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쿠도캐스트 047 회였고요. 곧 50회를 향해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3년 만에 50회야. 그래서 지금까지 쿠도캐스트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끝났습니다. 아이고, 저 빨리 이제 어디 가봐야 돼서. 아, 예. 가십시오. 일단 이거 녹음을 제발, 완료를 하고. 제발. 제발 되라. 나도 안 되는, 저기 아니요. 됐어요. 이 아저씨들이. 또 저장 중이 뜬다. 불길. 근데 이거 아이폰 왜 이래? 지금 이게 이렇게 떠 있는데 일단 저장 중이라니까 한번 기다려보죠. 그때도 결국 안 되지 않았어요? 한번 기다려보죠. 갑니다. 또 2주 연속이야. 2주 연속 녹음본이야. 이야, 모르겠어요. 애플 아저씨들이 만들 때 이렇게 1시간 단위로 녹음하는 건 생각을 안 해봤나? 그 애플 아저씨들 왜 이래? 그러니까, 아저씨들 왜 이럴까요? 그리고 이게 옛날엔 아니랬는데 갑자기 왜 이런다? 그러니까 이 음성 녹음이 생각보다 좀 구려요. 이번에 아이패드로도 뭐 나온다고 막 그러더니 일단 아이폰 앱부터 좀. 그러니까 근데 이걸 그대로 맥으로 올렸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우리 맥으로 써도 이렇게 되는 건가? 잠깐만요. 나 지금 그 iOS에서 포팅된 음성 메모를 켜봤는데 예. 안 켜지고 종료가 됐어요. 그거 나도 제대로 안 됐어.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아하. 음성 메모에 문제가 좀 있나 보네요. 애초에. 왜 2주 연속이야, 왜? 다들 왜 이래요? 나한테. 이거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고스트라 행복합니다. 진짜. 사람들이 진짜. 아이폰으로 하실 거면 음성 메모 쓰지 마시고 딴 앱을 알아보세요, 그냥. 그렇게 해야겠네요. 원래는 맥으로 네. 하는데 오늘 그러니까요. 맥을 두고 와서. 그러면 일단 제가 이 녹음한 건 증발하는 걸로. 또 이걸로 나가야 돼? 호스트가 행복에 겨워하는 소리입니다. 나 진짜. 뭐야 이게? 그러면 고생을 하시고 일단 저는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저장 중이 됐다가 언젠가 저장 중이 아닌 상태로 바뀌면 보내드릴게요. 그러고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장 중이라고는 뜨는데 아무런 그게 먹지 않아요. 그 다음에 왜 그런지는 알 수 없는데 애플에 리포팅을 해봐야겠다.